그리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남자와 여자. 그리고 두 사람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. 평범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. 사 년 전 일가족 9명이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왔다. 뭐야? 참 근처가 안 좋은 모습. 나가지 마세요. 이들의 탈출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은 북에 남겨두고 온 아들을 47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산 어머니. 백발이 된 아들은 통한과 감격의 눈물을 쏟았고 그가 데리고 온 가족 중에 맏아들 부부 학철 씨와 정순 씨가 있었다. 오늘도 일찌감치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정순 씨. 뭘 해도 바지런하고 야무진 사람이다. 아직 잠이 덜 깼는지 부시시한 학철 씨. 채 7시도 안 된 이른 시각에 도대체 어딜 가려는 것일까? 물통 하나 들고 자전거 페달을 밟아 달려간 곳은 집 근처 약수터. 아침 운동 겸 약수도 받아갈 겸 해서 일주일에 2~3번 정도 들르는 곳이다. 차디찬 약수물 한 잔에 머릿속은 개운해지고 이들 부부의 오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. 내일 엄마랑 같이 가자. 오늘따라 매무새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정순 씨. 알았어? 영악한 현이는 엄마의 외출을 벌써 눈치채버렸다. 이거 안 하던 짓 사. 이것도 안 하던 짓 한다 이것도. 어? 알았어. 어? 알았어. 잘 다녀오세요 인사해야지. 엄마 보고 그래야지 엄마. 엄마 보고 잘 다녀오세요. 그래. 옳지. 아빠 손이랑 흔들어 주고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빠한테 했던 아침 인사를 이젠 엄마한테 하라니 4살박이 현이가 헷갈리는 건 당연지사.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고. 아슬아슬했던 현이는 기어이 울음보를 터뜨리고야 만다. 자식의 눈물에 약해지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으랴. 떨어지지 않겠다는 아이를 떼어놓고 집을 나서는 일이 정순 씨에게도 가장 힘든 일이다. 아빠 같이.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고. 가자 끝이요 이제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을 시간. 그러나 지금 학철 씨의 생활 리듬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. 그거 제해야 되는데 못해서. 아이고 진짜. 아내를 대신해 이제는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. 사태 파악을 가장 빨리 한 사람은 7살 난 천이. TV에 넣어야 돼. 어느새 동생까지 챙길 정도로 의젓해졌다. 옆에 엄마가 있을 때와는 영 딴판이다.
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 손을 잡고 왔던 어린이집. 현이는 엄마와 같이 온 아이들을 보자 부럽기만 한 눈치다. 어린이집 데려다주는 사람이 엄마에서 왜 갑자기 아빠로 바뀌었는지 어린 현이는 혼란스러울 것이다. 저기 오면 내가 내려주세요. 저 가방 가져가야지.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모인 어린이집은 늘 북새통. 그런데 천이는 남다른 데가 있다. 인사성 밝고 저음잖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친구들이 어질러 놓은 물건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다. 오늘의 식사 당번은 천이. 그런데 탁자 닦는 솜씨가 이만저만 꼼꼼한 게 아니다. 두 돌 막 넘었을 때 엄마 등에 업혀 남쪽으로 온 천이.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. 그때는 조금은 천이도 무엇인가는 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천이한테 천이야 너 북한이 어딘 줄 알아? 그러고 물어봤었거든요. 그랬더니 천이가 몰라요. 그냥 그러고 고개 숙이고 말더라고요. 근데 이제 천이도 집에서 이제 어른들 말씀에서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어렴풋이 짐작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바로 그 시각 학철 씨는 사당동 골목에서 헤매고 있었다. 왔다 갔다 벌써 30분째다. 10분 거리라는 코앞의 시장을 못 찾고 몇 바퀴째 뱅뱅 돌고만 있다. 아저씨 시장이 어디죠? 네, 시장. 시장에 좀 내려가야 되는데. 저기로 가야 돼? 예. 네, 고맙습니다. 왔던 길로 되돌아가 겨우 시장을 찾기는 했는데 세상 물정 모르고 흥정에 약한 그로선 물건 살 일이 또 아득하다. 깻잎 이거 얼마예요? 요거 1,000원에. 네, 하나씩. 살거 뭐 남아 있어요? 이제 쑥갓 하나 샀으니까 느타리, 성이, 쑥갓, 오리 또 사야 돼. 이제 겨우 쑥갓 하나 사들고 다시 시장을 돌고 도는 이 남자 학철 씨. 오리는 어디서 팔아요? 오리. 어리요? 예. 어리가 뭐예요? 빡빡하는 거 있잖아요. 오리, 청둥오리 같은 거 있잖아요. 오리. 청동오리 산 거요? 예? 산 거? 좀 싼 거 싸면 좋죠. 아니 살아있는 거. 아니요. 그런 거? 예, 잡은 거 있잖아요. 모르겠네요. 저 위에가 닭집이 있는데 그 가서 이렇게 파는 집이 있어요. 세상은 새마을 호로 달리고 있는데 북쪽에서 온 남자 학철 씨의 걸음 속도는 아직 완행열차다. 물건 몇 가지 사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2시간. 갔다 왔습니다. 아 근데 버섯 좀 비싸졌더라. 식당에 도착하고 그래. 보니 완전히 파김치가 다 됐다. 그런데 내가 이거 두 번 두 사왔어요? 번 더 삶았어. 이렇게 기름. 삶아 그 이런 거 저기 수건하고 응. 행주하고 따로 삶아야 돼. 힘들게 갔다 왔더니 기다리는 핀잔 한마디. 물 주세요? 저기 걸레를 삶는 거. 그러니까 이제 물수건하고 이 자식 행주하고 같이 삶았더니 좀 더 쥐꼬리만한 월급에 불안한 임시직. 이 때문에 학철 씨는 2달 전 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 나오고 있다.
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던 것이다. 아휴. 보험 설계사를 하는 누나는 정오가 다 돼서야 허겁지겁 얼굴을 내미는 형편. 손이 부족했던 누나는 놀고 있던 학철 씨를 불렀다. 뭐 버전이야 그러니까. 주방 버전. 식당일 하실만 하세요? 식당이? 해야지 뭐 하실만 해내야지. 직장 오는 데까지는 뭐 해야지.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다. 북한에서 광업기술자로 일했던 그가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. 그래서 식당에 허드렛 일이나 거들어야 하는 그의 어깨는 요즘 부쩍 처져 있다. 출근 첫날,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왔던가. 꼭 4년 만이다. 북한에서 수학 교사였던 정순 씨는 비록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북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안게 됐다. 성지학교는 비정규학교, 첫 수업은 주부반이다. 4분의 7이다 하면 또 나눠줄 수도 있죠. 성지학교에는 주부반 말고 중고등학생반이 있다. 마디 항 이렇게 써서 다 항식이라고 썼어요. 근데 북에서는 마디가 여러 개 있죠. 그래서 여러 마디씩 이렇게 썼어요. 우리말로. 그게 정확하죠. 이해하기도 호라고.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면 난 여기서 밥줄이 끊어져서 쫓겨나가요. 여기는 이 말이 자유이기 때문에 언론이 무서워요. 나랑 괜찮아요. 아니에요. 요 한 서수라는 것은 서수점 아래의 숫자의 개수가 정순 씨의 수업하는 모습은 한눈에 봐도 당차고 야무지다. 북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받아 모범교사 표창을 여러 번 받았었다. 표시한 것처럼 여기에서 분리되는 마디가 있어요.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점수인심도 후하다. 자신보다 나이 많은 제자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다 보면 웃지 못할 일도 생긴다. 내리세요. 네?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요. 재밌잖아요. 스트레스도 풀 겸. 아니에요. 창피한 게 아니에요. 그다음 오늘 좀 늦게 시작하는 게 뭐 그리 대수랴. 만학도 주부들의 수업 태도는 늘 진지하다. 됐으니까 그만 표시를 먹을게요. 아이고. 학생들 반응도 좋고 첫 수업은 성공이다. 뭐 그래서 똑같은 주부니까 쓰리 이야기했어요. 나도 생활에 들어가면 주부다. 하주 교원이라는 명칭을 줬으니까 그 교단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서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고 서로 배우는 입장에서 하자. 그러니까 네,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하잖아요. 거기에다 곱하기 3해서 두 번째 시간은 학생반. 수업 태도가 좀 전에 주부반과는 딴판이다. 제일 세게 말하고 제일 껌 씹는 사람은 내다 시킨다 했지. 나가. 몇 번이요? 둘째. 둘째요? 칠판에 문제 있으니까 교과서 보지 않아도 돼. 이래서. 아니 뭐 여자친구하고 뭐 물어볼 것도 없어. 칠판에 문제 있으니까. 학생반 아이들은 일반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. 예상은 했었지만 학생들 지도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. 마이너스 루트 A다. 수업을 마친 후 찾아온 곳은 우시장.
왜 이렇게 내장이 두꺼워? 이거 어떻게 팔아요? 파는 건? 파는 건 어떻게 팔아요? 한 근에 800원. 그럼 한 근에 얼마 정도씩 올라요? 네? 한 근에 얼마 정도씩 올라요? 100g이요. 100g? 정순 씨가 산 것은 돼지의 내장과 피 그리고 야채. 오늘 정순 씨는 특별 메뉴를 만들어 볼 참이다. 이만저만 손이 가는 일이 아니지만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음식, 북한식 순대다. 며칠 후면 미국에서 시할머니도 오시니 대접할 별식으로는 제격 아닌가. 이런 거 누구한테 다 배우셨어요? 저요? 저희 아버지한테는. 친정 아버지. 맞지? 밤늦게서야 식당에서 돌아오는 학철 씨가 오늘은 아내의 부탁을 받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찾아 일찌감치 들어왔다. 맛있는 냄새 나? 야, 천에 이천 갔다 하더니 어른 됐네. 웬만한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정순 씨는 아이들을 교육시켜 왔다. 엎어셔야지. 도시락 꺼내서 집에 가져다 놔야지. 예. 4살 현이도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뱄다.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늘 늦는 남편 기다리느라 목이 빠졌던 정순 씨. 오늘은 남편이 일찍 들어와 기분이 최고다. 우리 것도 나. 말은 안 해도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. 먹었어? 빨리 갈아입고 나와. 간신대거든? 그런데 그제서야 학철 씨 등 뒤에서 정순 씨가 한마디 툭 던진다. 내가 오늘은 머리 깎았구나. 근데 어디 갔어? 근데 뭐 아무렇게 거 뭐 이쁘면 머리? 이쁘다던가. 응? 이쁘면 이쁘다 그런가. 아 별로 이쁘게 못 깎았으니까. 멋이 없다던가. 글쎄 손이 머리만 못 깎았으니까. 학철 씨는 아내가 순대를 만든다기에 페트병을 잘라 만든 깔때기까지 준비해왔다.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정순 씨가 바라는 건 이렇게 소박한 행복이다. 꽤 일찍 집에 퇴근하면 같이 앉아서 순대도 만들고. 예. 좋잖아. 솔직히 말해 여자를 하자면 알랑알랑 거리고 그랬는데 이거 뭐 지나가는 사람 또 비뚝 뚫린 사람처럼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어른은 어떻게 뭐 그런 소리 하나. 대책 없이 착하고 무던한 남자. 똑 떨어지는 성격인 정순 씨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 그런 순박함이었다. 수산하다. 남한애와 순대를 만들어 먹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.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동안은 숨가쁜 생활이었다. 쌀을 좀 더 마야 되는 거. 응? 메이커니. 아유, 내리 약속해가 같이. 취재팀에게 먼저 권하기부터 하는 학철 씨는 그런 마음씨의 남자다. 맛있게 뭘 마셔서. 저기 북한에 계실 때 드셨던 말 나요? 안 나요. 안 나요. 저만 그 순대 맛은 나요. 뭘? 고기 먹을래? 현이도. 그때 먹던 맛은 아니어서 아쉽긴 해도 여기서는 좀처럼 먹기 어려운 별식이다. 저 여기 시켜 먹어요. 하지만 남쪽에서 나고 자란 아이야 그 맛을 알 리 있겠는가. 학철 씨와 정순 씨만 포식을 하는데 학철 씨의 시선이 텔레비전에 가서 박힌다. 북한에서 정주영 씨 문상을 왔다는 뉴스다. 맛있게 한 가지 왔거든? 가정이 모양도 모으니까 좋잖아. 좋게 좋지. 근데 근데 그렇게 뭐야 앉아 먹기 싫어서 그럼 사업이 없다. 무슨 사업을 하는 거? 뭐 안 돼 이제. 이튿날
아버지와 학철 씨 부자는 미국에서 도착할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. 꼼짝 않고 서서 기다린 지 1시간. 드디어 비행기가 도착했다. 어쩌면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어머니였다. 어머니는 북에 두고 온 맏아들을 평생 잊지 못하다가 그 일가의 탈출을 도왔다. 어린아이처럼 목을 빼고 어머니를 기다리는 칠순의 아들. 그에겐 늘 그리운 어머니였다. 열몇 시간이나 비행기를 타야 하는 구순 노인에겐 무리인 여행이건만 할머니는 아들 가족을 보러 자주 한국에 오신다.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47년을 가슴에만 품고 지내야 했던 이 아들은 할머니에겐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이다. 삼촌 오니까 또 쏘지는 거야 지금. 이 정도면 약까지. 지난번에 아주 사람 잡는 줄 알았지. 뭐.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 앞에서 아들은 영락없는 어린애다. 내참잘 됐잖아.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저녁에 얻었어? 똑바로 인사해야지. 어머니 안녕하세요. 나 울잖아. 눈 나쁘네. 온 가족의 탈출은 할머니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.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건 모성이었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정말 고마워요. 더 살지 마시고 100살만 살아요. 난 120살 살았어. 100살 없으면 맞다. 아니 90인데 이제 120 잠깐 될 거야. 그래요. 온 가족이 마냥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 정순 씨는 할머니 드리려고 만든 순대를 챙기고 있다. 그런데 웬일인지 정순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.